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좀 파워라이더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시승할 차는 CRF 1000L 아프리카 트윈이고요. 혼다의 아프리카 트윈의 계보를 십수년 만에 이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아프리카 트윈은 실제로 1989년도부터 2003년까지 XRV 750이라는 모델로 큰 인기를 누려왔었죠. 근데 그 모델이 단종된 이후에 아프리카 트윈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사용이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CRF 1000L이란 모델로 아프리카 트윈이라는 이름을 다시 계승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프리카 트윈 750은 XRV 750이었는데 얘는 아프리카 트윈 1000은 CRF 1000L이란 말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 이 녀석은 CRF 450 랠리, 현재 뭐 각종 랠리에 참여하고 있는 혼다의 랠리 머신 CRF 450 랠리의 스타일과 성능 등을 적절히 계승한 그런 모델입니다. XRV 750 시절 아프리카 트윈보다 조금 더 오프로드 비중에 더 두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현재 이 모델은 DCT가 들어간 모델이고요. 6단 수동이 들어간 모델도 따로 나옵니다. 현재 시승차는 DCT 모델이고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도 들어가 있어요. HSTC, 혼다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 시스템 3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전자식 ABS 시스템은 앞뒤를 2채널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뒷브레이크만 ABS를 끌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앞뒤 같이 끌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프론트에는 21인치의 대형 휠, 리어에도 18인치라는 대형 휠이 들어가 있고요. 튜브가 들어가는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R1200GS 등의 모델은 튜브리스 타입을 사용할 수 있는 스포크 휠이지만 얘는 정말 오프로드를 고려한 그런 스포크 휠, 튜브가 들어가는 스포크 휠 모델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시트고가 850mm 혹은 870mm로 20mm 조절이 가능한데 차체가 상당히 슬림해요. 그렇기 때문에 발착지성 등은 나쁘지 않거든요. 일단 한번 앉아볼까요? 예, 바이크 위에 뭘 많이 얹어놔가지고 지금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제 키는 180cm고요. 예, 이랬을 경우에 발바닥이 지금 완전히 닿아요. 발바닥이 850mm 상태에서 870mm에서도 아마 닿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850mm 상태에서는 슬림한 폭 덕분에 발바닥이 완전히 닿습니다. 예, 그리고 엔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998cc의 병렬 2기통 엔진을 사용합니다. 보어가 92mm고요. 스트로크가 75.1mm입니다. SOHC 방식으로 컴팩트하게 만들었는데요. DOHC에 비해서 SOHC는 컴팩트하지만 밸브 개폐 각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손해를 보게 되는데 혼다는 독창적인 유니캠이라는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88마력, 7500rpm에서 발휘가 되고요. DCT 6단과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언제든지 토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다는 아프리카 트윈 750 이후에도 뭐 바라데로라는 모델 바라데로 1000, VTR 1000F 엔진을 사용한 멀티퍼포즈였죠. 바라데로 1000도 있었고 VFR 1200을 베이스로 하는 크로스 투어러도 있는데 아프리카 트윈 1000 이전 모델 그런 모델들과 상당히 차별화라고 하면 좀 그렇나? 어쨌든 상당히 차이가 나는 모델입니다. 오프로드 비중이 현재 나와 있는 리터급 혹은 오버리터급 멀티퍼포즈 바이크 중에 오프로드 비중이 가장 높은 바이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R1200GS 어드벤처라든지 멀티스트라다 1200 엔듀로 등은 그 모델들을 기본 베이스로 오프로드 비중을 늘린 거라면 얘는 애초에 만들 때부터 오프로드 비중이 높은 그런 바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아프리카 트윈 1000 DCT와 함께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이곳은 대구에 위치한 반야월 근처에 위치한 모토코르사란 매장입니다. 정비실 안에 지금 CRF 1000L 시승차가 대기하고 있고요. 예, 이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해야죠. 일단 이 모델 DCT 모델이라 가지고 처음 타시는 분들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클러치가 없거든요. 보시다시피 여기 멀리 있는 거 이건 사이드 브레이크예요. 사이드 브레이크 불 깜빡깜빡 보이시죠? 일단은 트랙션 컨트롤은 일단 최대한 개입을 많이 하도록 HSTC 혼다 셀렉테이블 토크 컨트롤 시스템인데 그 트랙션 컨트롤은 일단 3단계로 설정을 했고요.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RF 1000L은 조금 비운에 뭐 비운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조금 아쉬움도 있었죠. 실제로 차가 발표된 이후에부터 차가 전 세계 시장으로 인도되는 데까지 조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바로 구마모토 공장이 지진으로 인해서 파괴되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 물량을 맞출 수가 없었던, 그래서 많은 팬층으로 하여금 더 기다리게끔 했던 그런 모델이죠. 지금 현재 D모드로, 시내니까 D모드로 편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D모드에서는 따로 기어를 변속해 줄 필요도 없고요, 자동으로 변속을 하고, 당연히 클러치 워크는 필요 없습니다. 스쿠터처럼 땡기면 앞으로 나갑니다. 땡기면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속도를 줄이면 자동으로 또 시프트 다운을,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중립을 넣으려면 중립 버튼을, 정차 중에 D 모드와 S 모드가 있고요. 심지어 뭐 수동 모드로 변속도 할 수 있습니다. D 모드에서도 언제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기어 단수를 조절도 가능하고요. 다만 제가 이제 뭐 그 이전에 뭐 NC750이나 NC700 시리즈 DCT 모델들을 더 봤는데 무려 998cc 엔진에 DCT가 들어가 있다 보니 유턴 등에서 조금 적응하기 전까지는 조금 위화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적응하기 나름이라서 적응하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현재 D모드로 주행하고 있고요. D모드, S모드, 그리고 수동모드 등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트래픽이 많은 상황에서는 D모드가 가장 편리한 것 같네요. 998cc의 요 88마력을 내는 이 엔진은 아프리카 트윈을 위해서 전용으로 개발된 엔진이거든요. 저속에서부터 토크가 꽤 나오는데 울컥거림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의외로 되게 부드럽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트윈이 지금 시트고가 850mm 혹은 870mm로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수동 방식이고요. 뭐 GS에서도 쉽게 우리가 봤듯이 시트를 뺐다가 꽂을 때 어디에 꽂느냐에 따라서 시트고가 20mm가 차이 나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850mm로 세팅이 된 상태인데요. 이게 바이크가 상당히 슬림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바이크가 상당히 슬림하거든요. 덕분에 키 180cm인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발 착지성이 발바닥이 완전히 닿을 정도로 좋습니다. 비슷한 시트고의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역시 슬림하다는 것은 포지션에 있어서 상당히 발 착지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보시다시피 출발할 때 스로틀을 조금만 열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4000rpm도 가기 전에 기어를 올려버립니다. 벌써 5단까지 들어갔어요. 6단까지 들어갔고요. 현재 4000rpm을 넘지를 않고 있어요. 스로틀을 조금만 열어도 토크가 꽤 나와주기 때문에 굳이 뭐 rpm을 많이 쓰지 않고도 부드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100km? 예, 100km 정도에서도 rpm이 뭐 3000 조금 넘네요. 그 정도로 토크가 좋습니다. 2기통 빅트윈이거든요. 998cc라는 상당히 빅트윈 엔진인데 진동은 그렇게 지금 rpm이 낮아서 그런지 진동은 크게 올라오지 않고요. 이 엔진이 보어 스트로크가 92? 예, 보어가 92에요. 스트로크가 75.1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스트로크가 생각보다 짧은 편인데도 조속부터 토크를 상당히 잘 확보해놨다는 게 역시 혼다답네요. 아프리카 트윈 말고 실제로 뭐 혼다에서 VFR 1200을 베이스로 한 크로스 투어러도 있고 V4 엔진을 탑재했죠. 아니면 그 이전에 VTR 1000F 엔진을 탑재했었던 바라데로란 모델도 있습니다. XLV 2000이라는 예, 바라데로란 모델도 있었는데 그 모델 둘은 특히 바라데로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꽤 인기가 있었지만 꾸준하게 판매되었었지만 걔는 아프리카 트윈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죠. 아프리카 트윈은 오프로드에 더 특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크로스 투어러 아니면은 바라데로 이런 모델들은 오프로드 특성을 갖추긴 했지만 온로드 어드벤처 투어링 성향이 좀 더 강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 아프리카 트윈은 일단 오프로드 특성이 가장 강합니다. 아프리카 트윈이라는 이름답게. 예, 계속 D모드입니다. 시내에선 D모드가 최고네. 이렇게 부드럽게 출발할 수 있고. 아우,
시프트 다운을 D모드에선 생각만큼 시프트 다운을 많이 하지 않네요. 방금 속도가 꽤 줄었었는데도 3단이 물려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스로틀을 열면 풀틀거리지 않을까 했는데 치고 나가네요. 예,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일단 중립을 넣어 볼게요. 예, 중립이 들어갔고요. 여기서 D 버튼을 누르면 드라이브 모드가 들어가고 한 번 더 누르면 S 모드로 들어가요. 근데 S 모드가 지금 그래프가 3개 보이시죠? S 모드도 이렇게 단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3단계는 가장 스포티한 모드고요. 이렇게 단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D는 조금 너무 느리다, 근데 너무 스포티한 건 싫다 이랬을 경우에는 S를 1단으로 해놓으면 조금 덜 스포츠? 덜 D?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조금 더 부드럽게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시내에서 저는 계속 D로 갈 거고요. 물론 뭐 매뉴얼로 바꾸고, 예, 매뉴얼로 완전히 바꾸면 이렇게 D나 S가 들어오지 않고 그냥 기어 던스만 표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좌측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 갖고, 예,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수동 변속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단에서 더 이상 시프트 업이나 다운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다시 D 모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D6단, D고 현재 6단이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스로틀 오픈만을 했을 경우 지금 RPM이 3000rpm이 조금 안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가속으로 해서 스로틀을 와이드하게 오픈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지가 알아서 3단까지 시프트 다운을 쳤어요. 예, 한 번에 3단까지 내려오지 못하지만 단계별로 5단, 4단, 그리고 3단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변속 로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6단인데 이 상태에서 달리다가 스로틀을 오픈하면, 예, 또 기어가 지금 방금 4단까지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친 듯한 그런 가속력은 아니지만 일단 언제든지 달려나가줍니다. 크게 답답하지 않을 만큼은 말이죠. 예, D모드를 넣었더니 다시 금세 6단까지 미션이 물렸네요. 얘가 지금 프론트에 21인치 휠이 꽂혀 있고요. 보통 요 계열 바이크들, 리터급이나 오버리터급 멀티퍼포즈 바이크들이 프론트에 19인치 휠을 보통 거의 채용을 하는데 얘는 21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타이어도 오프로드 위주의 타이어를 해가지고 지금 온로드 고속주행을 하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서 고속에서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뭐 이런 거는 타이어를 조금 온로드 위주로 바꾸면은 해결이 되겠지만 아프리카 트윈 그렇게 타려고 구매하는 모델 아니잖아요. 21인치에 폭이 90mm인 전륜 타이어인데 이 타이어가 또 온로드 위주의 타이어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프리카 트윈 그렇게 타려는 차 아니니까 뭐 최고속도 이런 거 좀 포기하고, 예, 깍두기 꼽혀야죠. 깍두기. 최고속도 뭐가 중요합니까? 아프리카 트윈인데. 예, 얘가 지금 전륜 포크 스트로크량이 230mm, 후륜이 220m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프론트 포크가 이게 스트로크량은 꽤 긴데 실제로 레이크는 포크는 상당히 서 있는 편이에요. 생각 외로. 그래서 그런지 고속에서 프론트 둘레가 생각보다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예, 고속에서 조금 불안감이 있습니다. 타이어도 한몫할 테고요. GS라든지 뭐 V스트롬 아니면 혼다의 뭐 바라데로랑 비교하더라도 확실히 오프로드 비중이 큰 세팅이구나를 쉽게 느낄 수가 있네요. 이 아프리카 트윈은 뭐 생각 외로 있을 거 다 있습니다. 모든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그 다음에 턴 시그널 램프까지 모든 램프가 LED로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계기판에서도 보시다시피 다양한 정보를, 예, 트릭 컴퓨터가 정말 뭐 평균 속도, 평균 연비 등을 다 표시해 주거든요. 그리고 뭐 BMW의 뭐 ESA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스펜션을 수동으로, 손으로, 예, 프론트 포크 같은 경우에는 공구가 있어야지 어쨌든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버튼이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예, DCT 조작 버튼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트릭 컴퓨터 조절, 그 다음에, 예, HSTC, 혼다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 예, TCS죠.
TCS 설정이라든지 그 외에 뭐 앞에 보면 ABS 버튼, ABS도 2채널로 조절이 돼요. 후륜만 ABS를 끌 수도 있고 전후륜 모드를 끌 수도 있고 이렇게 2채널로 조절을 할 수 있고, G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G 버튼은 얘가 DCT가 있다 보니까 울컥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DCT가 클러치가 붙는 타이밍에 좀 딜레이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G 버튼을 누르면 그런 딜레이가 거의 없이 즉각적으로 미션이 반응을 해주는, 클러치가 미트되는 그런 버튼입니다. 동영상을 보실 분들은 DCT에 대해서 거의 다 잘 아시겠지만, DCT는 듀얼 클러치 미션이에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반적인 바이크들은 싱글 클러치를 사용하죠. 싱글 클러치를 사용하는데, 듀얼 클러치는 말 그대로 클러치가 두 개입니다. 클러치가 두 개인데 어떻게 클러치가 두 개냐? 홀수단과 짝수단에 서로 클러치를 따로 두고 있고, 만약에 얘가 3단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미션은 이미 3단이 가고 있으면은 4단은 이미 물려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홀수단 클러치가 붙어 있을 뿐이죠. 하지만 4단으로 변속할 경우 이미 미션은 4단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클러치만 짝수단 클러치가 붙으면 되기 때문에 기어를 이미 변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속이 빠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DCT 미션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듀얼 클러치를 쓰기 때문에 홀수 짝수가 미리 물려있기 때문에 변속이 빠르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지만, 결국은 이 클러치를 컴퓨터가 제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오토 미션과 동일한 설정, D 모드도 있고 클러치 조작이 필요 없고 클러치를 컴퓨터가 조절하니까. 분명 수동 미션이거든요. 얘는 수동 미션인데 미션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조절해줘. 그러면 자동 미션이 되는 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이크에서 볼 수 있는 오토 미션은 CVT 미션이 많죠. 스쿠터들이 다 CVT잖아요. 그런 CVT 미션들은 이 원심 클러치에 의해서, 원심 클러치가 풀리가 벌어지죠. 아마도 원심 클러치에 의해서 무단으로, 풀리가 얼마나 벌어지냐에 따라서 무단으로 기어비를 변경하게 되는데, 얘는 실제로 6단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수동 바이크처럼. 그리고 그 미션을 단지 컴퓨터가 스스로 제어해서 컨트롤 해줄 뿐이죠. 자동차의 토크 컨버터 방식 오토 미션과도 차이가 큽니다. 토크 컨버터는 유체 클러치를 이용하죠. DCT는 조금 구조가 달라요. 항상 클러치가 실제로 수동 미션 클러치처럼 항상 붙었다 끊어졌다 이렇게 되죠. S모드에서는 확실히 RPM을 많이 쓰게 되네요. D모드 같으면 벌써 변속을 했을 상황에서도 S모드는 변속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방도나 아니면 이런 좁은 이런 길들을, 얘는 4차선의 큰 도로보다, 고속화된 길들보다 이런 길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어차피 고속주행보다 이 정도 속도가 얘한테 더 어울리기도 하고요. 여유가 느껴진다. 린 특성이, 일단 린 자체는 상당히 가볍게 린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선회하는데 필요한 회전 반경이 짧지는 않겠죠. 무게가 가벼운 만큼 린 특성 자체는 가벼운 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륜에 21인치라는 거대한 휠이 탑재된 만큼 전륜의 반응이 한 템포 정도는 늦게 따라오는 듯한 느낌은 있거든요. 그러나 그 특성이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느낌은 아니고, 혼다답게 역시 그런 것도 잘 연출해 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별로 이질감이 없어요. 프론트 21인치가 물론 와인딩 코스로 들어가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길에서 달릴 때에는 이질감이 거의 없네요. 바람도 시원하고 이제 해도 좀 쉬고 달릴만 합니다. 어디든 한번 달려가보고 싶은 그런 바이크래 갖고, 갔는데 못 가면 돌아오면 되는 거고, 길이면 가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아우, 이렇게 어드벤처하게 타는 거죠, 아프리카 트윈은. 솔직히 저 여기 어딘지 모르거든요. 뭐 자주 달리던 길이 저기 옆에 있다는 거 말고는. 거기서 이제 강을 건너온 거죠. 아우, 예, 이런 길에서도 아프리카 트윈은 제가 만약에 제 바이크를 타고 왔다면 지금 이 길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프리카 트윈이잖아요. 안 들어오면 오히려 바이크가 섭섭해 할 것 같은데. 예, 야, 몸놀림이 상당히 가벼워요. 이런 길에 들어왔을 때 이거 뭐 진짜 거의 미들급 멀티퍼포즈 느낌이랄까? 그 정도로 몸놀림이 가볍거든요. 이 프론트 휠도 지금 21인치인데 이 프론트 휠이 방향을 상당히 잘 걸러줘요. 이게 직진성이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돌을 헤치고 나갈 때도 어떻게든 직진을 하려고 하는 이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서스펜션 스트로크 느낌도 상당히 좋고, 야, 이런 길에 와서 이제 빛을 발하네요. 아까부터 물론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야, 역시 아프리카 트윈. 와, 이렇게 몸놀림이 가볍나? 리터급 멀티퍼포즈가. 예, 이렇게 오프로드에 있다가도 이렇게 바로 또 온로드로 나오는 요런 게 바로 멀티퍼포즈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렇게 온로드를 잘 달려줍니다. 온로드에서도 몸놀림이 이렇게 가벼워요. 타이어나 이런 게 오프로드에 비중을 뒀기 때문에 온로드에서 조금 불안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즐겁게 달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달릴 수가 있어요. 야, 몸놀림이 가벼우니까 일단 린하는 것 자체는 가벼운데, 린하는 것 자체는 가볍지만 일단 휠이 크다 보니 일단 린하고 나서는 끈적하게 계속 누워가려고 그래요. 단지 타이어가 지금 꽉도개래 갖고 제가 심리적으로 뭐 하드코어하게 와인딩을 타지는 못하겠네요. 어차피 여기는 와인딩 구간도 없고 이렇게 일반적인 지방도나 국도를 달리면서 만나는 이런 코너에서 상당히 몸놀림이 가볍게 즐겁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야, 언제 이 비포장길에서 나왔냐는 듯이 이렇게 즐겁게 달릴 수 있는 요런 녀석. 아, 아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분위기를 잘 연출했다고. 오프로드를 달리는 듯한 이 분위기 연출 면에서는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야, 여긴 또 무슨 길이냐? 한번 들어가 보죠. 예, 아프리카 트윈이잖아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저 어딘진 모르겠지만 일단 뭐 예전 자동차 광고 멘트가 생각나네요. 길이라도 좋다, 아니라도 좋다. 뭐 길이 아니면 뭐 아닌 거죠. 뭐 일단 가보죠 뭐. 예, 시골길 어딘가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런 바이크들의 즐거움이잖아요. 아무 곳이나 일단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 본다. 예, 그런 특징을, 아까도 말씀드린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아프리카 트윈은 그런 면에서 분위기를 정말 잘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저긴 또 어디지? 자, 저기로 한번 가볼까요? 강변을 계속 달리다가 쪽 한번 가보죠. 다리가 있네. 저도 어딘지 몰라요. 그냥 가보는 겁니다. 길 따라. 여기는 자전거 도로고 일단 다리 한번 건너보죠. 예, 또 뭐가 있나? 길이 안에도 또 있네. 자전거 도로인가 이거는? 자전거 도로인 것 같죠? 돌릴까? 자전거 도로는 타면 안 되니까. 오른쪽만 자전거 도로인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모르니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도 자전거 도로인 것 같고요. 저기 위로는 산인 것 같네. 여기는 들어갈 수 없게 돼 있고. 뭐 이런 곳이 있네요. 대충 다시 빠져나가 보죠. 이게 어드벤처니까. 아무 곳이나 한번 가보는 거죠. 이게 어드벤처지 뭐. 예, 이럴 때가 아니면 여기까지 언제 내려와 보겠습니까? 힘드네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 길을 따라 가보고 싶긴 한데 지금 물이 불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이 길은 가지 않겠습니다. 미끄러지면 강으로 바로 빠질 수도 있겠네요. 일단 여기서 다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올라가자 아프리카 트윈, 올라가자 아프리카 트윈. 예, 역시 숨차네 또. 예, 이런 길에서도 정말 부담없이 달릴 수 있다는 거는 몸놀림이 너무 가벼워. 이제 미들급 듀얼 퍼포즈라 그래도 믿을 것 같아요. 80에서 한 120km 정도로 달릴 때는 아무 느낌 없이 그냥 편안하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상을 고속 경력으로 넘어가면은 타이어 특성상 그리고 뭐 휠과 서스펜션 특성상 조금 불안해질 수 있어요.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상당히 길고 부드러운 편이기 때문에
고속에서는 약간 휘청거리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어를 다니는 정도의 속도, 이런 장르로 말이죠, 이런 장르의 바이크들이 일반적으로 투어를 다니는 속도 정도에서는 상당히 부드러워요. 지금도 방금 린 특성이 교차로긴 하지만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가거든요. 좋습니다. 예,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몸놀림,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또 좌코너 린 특성이 한번 보시죠. 예. 일단 린 특성도 가볍고, 타이어만 아니라면은 와인딩을, 얘가 생각보다 많이 가볍거든요. 타이어만 아니라면 와인딩을 즐겁게 누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TCS 작동하네요. 바로 앞바퀴가 떠버려서 그런지 TCS가 바로 작동하네요. 예, TCS 작동하면서 지금 HSTC 불이 깜빡깜빡 하는 거, T 불이 깜빡깜빡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TCS가 작동을 해줍니다. 예, 지금 D모드고요. 지금 앞에 트럭을 추월하러 잠깐 1차로 들어왔는데, 추월이 끝나고 들어가면서부터 완전 수동 모드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D 6단이고요. 예, 수동 모드 넣었습니다. 지금 6단이고 80km를 조금 넘게 달리고 있네요. 예, 추월이 끝났으니 2차로로 빠지고 완전 수동 모드거든요. 지금 6단 100km, 3000rpm 조금 넘죠. 예, 여기서 또 시프트 다운 4단, 예, 4단 시프트 다운 했고요. 스로틀을 연체로 그냥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스로틀을 연체로 그냥 기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로틀을 연체로 시프트 다운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예, 그리고 그 D 모드에서는 변속이 얼마나 빠른지가 쉽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게 수동 모드를 들어가면은 이 녀석의 DCT 반응이 얼마나 빠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볼까요? 눌렀습니다. 예, 바로 바뀌었죠. 다시 추월 좀 하고요. 예, 지금 4단이고요 예, 근데 수동 모드는 굳이 뭐 스포츠 라이딩이라도 수동 모드를 그렇게 쓸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D 모드에서도 토크도 적당히 나오고, S 모드를 기존 DCT들과 달리 얘는 S를 1, 2,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어 갖고 그 설정에 따라서도 충분히 재밌게 달릴 수가 있거든요. 예, 버튼으로 이렇게 쉬프트 업다운을 한다는 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장점들이 많거든요. 일단 클러치 조작 없이도 변속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DCT는 변속 속도가 꽤 빠릅니다. 여기에 스로틀을 연체로 쉬프트 업다운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물론 매뉴얼 미션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트윈은 DCT와 매뉴얼 두 가지가 모두 나옵니다. 예, 혼다의 아프리카 트윈,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트윈이란 모델에 대해서 좋은 기억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5년 전쯤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같이 바이크를 타던 외국인 친구 중에 XRV 750을 가지고 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자기 나라로 갈 때면 항상 바이크를 저에게 맡겨두고 가곤 했어요, 키를. 그래서 아프리카 트윈을 XRV 750이죠. XRV 750을 종종 타보곤 했었는데, 그땐 사실 제가 멀티퍼포즈 바이크에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진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 트윈 750, XRV 750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벌써 십수년이 또 지나가지고 이렇게 아프리카 트윈 1000을 마주하게 되니까 그때의 기억들이 또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시절에 조금 오프로드에도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더라면 XRV 750을 타고 이것저것 많이 다녔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사실 오프로드는 그냥 가다가 가끔 뭐 포장이 덜 돼가지고 그냥 잠깐 몇 분 달리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지, 임도를 뭐 찾아다닌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XRV 750을 그렇게 못 타봤다는 게 많이 아쉽네요. XRV 750으로 길이든 아니든 다 들어가 봤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런 어드벤처한 바이크에 이렇게 토크까지 확보하다 보니 정말 어드벤처 투어링, 이렇게 그냥 그대로 한참을 더 달려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 이런 분위기,
그런 연출감에 있어서 혼다의 아프리카 트윈은 정말 최고 수준으로 연출해 놓지 않았나,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갑자기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져도 전혀 어색할 것 같지 않은 날씨인데, 예,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리고 이 버튼들이 꽤 많은데요, 이 버튼들의 조작감이 조금 아쉬워. 이게 특히 제 손이 작나? 그래도 라지나 엑스라지 글러붙기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다 보면 엉뚱한 버튼들이 눌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버튼들이 조금 배치가 손이 작은 사람들에겐 조금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예, 다른 버튼들을 누르다가 뭐 실수로, 예, 버튼을 누르다가 다른 버튼이 실수로 눌려지기도 하네요. 야, 오늘 정말 다이나믹하게 타는구나.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아, 또 이 상황에서 또 대구까지 또 들어가야 됩니다. 비도 오고, 예, 와우, 폭우가 쏟아지는데, 예, 야, 진짜 다이나믹하게 탑니다. 아프리카 트윈답게 타네. 이 아프리카 트윈은 정말 분위기라는 면에서 정말 잘 연출해낸 그런 바이크이고요. 다루기 편함, 그리고 그 즐거움 등에서도 당연히 혼다답게 잘 만들어낸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로드 비중이 높은 멀티퍼포즈들과 비교했을 때 오프로드 비중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온로드 주행에 있어서 주행 질감이 조금 아쉬운 경우도 있을 거예요. 특히 순정으로 적용된 타이어가 이미 흔히 말하는 깍두기 타이어거든요. 그러나 리터급 멀티퍼포즈 바이크를 타고 임도에서 거의 미들급 멀티퍼포즈 수준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장점이고 아프리카 트윈만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이렇게 짓궂은 날씨 속에서 아프리카 트윈과 함께 하루 종일 달려보았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신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온로드존의 파워라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